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이번 달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새해에는 정말 이 희망찬 기운이 넘치는 달이기도 하죠. 다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볼까 하시면서 각종 계획들도 정말 많이 세우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혹시 아직도 이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할 만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볼까 말까 망설이는 계획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 번쯤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뉴욕의 저널리스트 톰 벤더빌트의 책 일단 해보기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해보기의 기술,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뉴욕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뉴욕 타임즈는요, 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이나 프랑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총 26개국의 지사가 있는 대형 언론사이기도 하죠. 세계 각국의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보도하고 선도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이곳에 일한 이력만으로도 실력이 보장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일단 해보기의 기술의 저자 톰 벤더빌트 역시 이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요. 문화와 사회학, 심리와 과학기술이라는 아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글을 내놓았는데요. 전 세계 석학과 언론의 호평을 자자하게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의 복잡한 어떤 심리학적 기제를 연구하고 또 내놓은 그 성과로 인해서 심리 교양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뉴욕의 칼럼니스트가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본인의 딸이 체스를 배울 때 함께 배우면서 그때 자기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경험을 했고 또 초보자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법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책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혹시 박아름 아나운서는요, 원래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운동을 꾸준히 다시 해보려고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올해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네, 정말 좋은데요. 네. 네, 저도 사실 올 한 해 해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첫 번째도 건강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요, 좀 취미를 좀 늘려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계절마다 하고 싶은 이 취미를 올해 12달에 걸쳐서 달력에 빼곡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봄, 가을엔 역시 뭐니 해도 오름과 올레길을 걷고요. 또 여름에는 해양 스포츠를 꼭 한 번쯤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요, 기필코 서핑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는 참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서 서핑 배우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책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전에 올해 계획을 물어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요. 사실 계획은요, 모두 얼추 잘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행력인 건데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 작년에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해양 스포츠를 배워보는 일이었거든요. 이 모슬포 앞바다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데도 바다 수영을 제대로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기필코 배우고 싶었던 서핑을 배워봐야지 하는데 작년처럼 실패할까 봐 망설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체스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느 학부모처럼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좀 시간을 재미있게 써보자라고 결심한 것이죠. 처음 해보는 것들을 해보면서 초보자처럼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체스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처음으로 올랐던 무대에서 합창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저 그런 서퍼가 되면서
행복하게 파도를 타기까지 수많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인생의 교훈까지 얻어가는 저자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버킷리스트도 적어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 책은 새로운 시작을 한 망설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자는요, 이 책 제목처럼 일단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저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말 술술 잘 읽히는데요. 이 책을 좀 덮고 나면 뭔가 나도 하나쯤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1장 앞부분을 보면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잘 드러나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어떤 일을 처음 접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좌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구급상자이며 가장 괴롭고 마음 아픈 단계를 헤쳐나가기 위한 생존 가이드다. 즉, 서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면서도 짜릿함을 느끼는 단계의 초보자를 위한 책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왜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이 뭔가를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배울 때 기분이 더 나아지게 해주는 책에 가깝다. 네, 초보자를 위한 책이요. 앞에서도 저자가 초보자의 마음처럼 살아보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가요, 이 어른이 되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가끔은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며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새로운 경험으로 인생의 길을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배움에 관한 이야기인 건데요. 사실 배움의 효과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조금은 무모할지라도 색다른 경험으로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전혀 몰랐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경험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네, 이 저자는요,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그런 기술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체스, 노래, 서핑, 저글링, 그림, 보석 공예와 같은 그런 아기자기한 취미를 택하는데요. 뭔가 잘하는 것을 목표로 몰두하기보다는 배움 자체를 즐기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네, 새로운 걸 배우는 초보자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현대 사회에서 뭘 배우기를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모든 것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시작하면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책 속의 문장으로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새롭게 느껴지고 무한대의 수평선에 놓인 기분이 든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탐험의 영역을 넓혀가는 동안 하루하루는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다.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조차도 힘이 된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실수이기 때문이다. 영원히 초보자이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발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을 통틀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실력이 향상되고 지식과 경험이 쌓인 뒤에도 초보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초보자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함양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에서 오는 낙관주의, 처음 도전하는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극도의 예민함, 바보 같아 보여도 괜찮다는 생각, 뻔한 질문을 해도 된다는 당당함. 이것이 바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보자의 마음이다. 새로운 배움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수지만 그 실수조차도 힘이 된다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늘 배우는 자세로 살다 보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작게 보면 하루, 크게 보면 1년 또는 이 10년이 인생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예전에 봤던 책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하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기에 위대한 것이라는 문장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 매 순간을 처음 살아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순간순간을 재밌게 또 즐겁게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작은 취미일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늦게 시작하는 것의 장점, 또 배우는 방법 배우기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작년에 저희 책방에서 진행했던 어르신 그림 책방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 책방에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직접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작업을 처음으로 저희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이 책을 만들었다는 그런 뿌듯함보다는요, 제 스스로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게 무엇보다 정말 크게 와닿았었는데요. 연세가 80세, 83세, 93세 이 어르신들이요. 매주 책방에 출근을 도장 찍으시면서 그림을 그리러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도전이면서도 모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저자 역시 이 이야기에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해 계획 시작하시는데 큰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책방지기님도 서핑 시작하시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